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합성곱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은 이제 합성곱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합성곱을 이미지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합성곱을 사용하는 합성곱층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입력층과 출력층, 딥러닝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입력층에서 받은 이미지를 출력층으로 이제 보내어주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개의 층들이 존재를 하고 층과 층 사이에서 데이터의 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층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이제 완전 연결층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고요.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지금 합성곱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받은 입력을 합성곱층을 통해서 변환을 시키고 또 완전 연결층을 통해서 또 변환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합성곱층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곱 연산이 이루어지는 층입니다. 합성곱 연산이 무엇인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를 충분히 하셨고요. 그리고 각 층의 역할이 받은 입력을 변환해서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성곱층의 경우에는 이제 주어지는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에 특정한 필터의 합성곱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변환을 시킨 다음에 출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어떤 필터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 필터 자체가 필터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값들이 엣지로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하는 그런 필터 값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어떤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딥러닝의 그리고 합성곱 신경망의 학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합성곱층이 가지는 역할은 이미지로부터 어떤 특징을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시간에 살펴보셨듯이 주어지는 입력에서 합성곱 연산을 사용해서 엣지를 추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를 제거를 해서 주어지는 이미지에서 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연산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연산들을 통해서 다양한 특징들을 추출하는 것이 이 합성곱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알파고가 굉장히 유명을 했죠. 지금도 유명하죠. 이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지면서 이제 딥러닝이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제 그 알파고의 경우에는 바둑판을 이미지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원래 바둑판은 원래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둑판에 주어지는 그 흰 돌 또는 검은 돌을 이미지의 픽셀 값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원래 바둑판이 19 곱하기 19의 그런 그리드로 되어 있는데 각각을 하나의 픽셀로 잡고 그리고 그 하나의 픽셀에 0이면 돌이 없는 경우 1이면 검은 돌, 2면 흰 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을 지정을 해서 바둑판에서 어느 위치에 돌을 놓아야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이렇게 예측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자, 합성곱 연산 자체는 이제 이전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합성곱 연산이 이제 합성곱 층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곱 자체는 이런 필터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3 곱하기 3짜리 우리 필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값들이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 1 이런 값을 줬을 때 어떤 식으로 출력이 나오는지 이제 이미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합성곱층에서는 이 필터를 이제 엣지로 간주를 합니다. 자, 엣지로 간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어떤 출력에 있어서 이 출력의 지금 여기 노드가 하나 있죠. 노드가 지금 6 곱하기 7이군요. 이제 7 곱하기 6짜리 이제 어떤 이미지 혹은 이런 노드들이 있는데요. 이 노드 중에서 특정 노드, 여기 조금 다른 색으로 색칠이 된 가운데 있는 이 노드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입력받은
노드들을 전부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전부 사용하는 건 아니고, 자기의 원래 위치와 유사한 위치, 그 근처에 있는 노드들의 값들만 사용을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곱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특정 노드, 입력의 특정 노드에서 나오는, 받은 이제 데이터 값, 입력 값, 노드 값과 요 필터의 해당 위치에 해당하는 필터의 값을 곱한 다음에 이제 다 더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보면 이제 그 전에 네트워크, 일반적인 완전 연결층에서의 그런 계산 방법하고 사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필터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가중치로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가 9개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가중치가 이제 9개가 존재를 하는데 그 연결된 가중치의 값들이 곱해져 가지고 출력층의 특정 노드에 전달이 되고 그 받은 출력층의 노드는 받은 값들을 다 합산을 해 가지고 자신의 값으로 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곱 연산하고 합성곱 층에서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이제 합성곱으로 이제 요게 슬라이딩 윈도우처럼 이제 합성곱 필터가 옆으로 쭉 이동하면서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 출력층의 특정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입력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요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력층의 특정 노드에서 살펴보시면 이 노드에서 지금 3x3의 필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총 몇 개의 엣지가 존재하나요? 네, 총 9개의 엣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출력에 있어서 이 합성곱층 안에 도대체 엣지가 몇 개가 존재하는 걸까요? 네, 9개씩 존재를 한다면 지금 6, 7, 40이잖아요. 42 곱하기 9개의 그런 가중치 엣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엣지들에 대해서 서로 가중치들이 다 다르다면 사실은 이것은 합성곱 연산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노드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이 노드에 대해서는 이런 필터를 적용을 하고 저 오른쪽 구성에 있는 노드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필터를 적용하고 이렇게 되면 합성곱 연산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합성곱 연산을 만들기 위해서 엣지는 여러 개 있지만 엣지의 개수는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가중치는 모두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터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중치의 개수는 9개만 존재를 합니다. 3x3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요. 아무리 입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출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가중치의 개수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 연결층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좋아요. 완전 연결층의 경우에는 특정 노드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합성곱하고 비슷해요. 합성곱하고 비슷하게 이제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뭐예요? 여기서 모든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이것을 곱해서 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인접한 노드에 대해서만 여기 곱해서 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한 가지 다른 점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각 노드에 있어 출력 노드에 있어서 연결된 엣지들이 있는데 그 엣지들의 가중치는 모든 출력 노드에 대해서 하나만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공유한다. 가중치를 공유한다. 라는 것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필터를 하나 사용할 때 합성곱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필터는 여러 개가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어지는 입력에 있어서 특징을 추출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 특징이 한 가지 종류의 특징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종류의 특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특징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필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필터를 써서 나온 결과를 각각 모아서 그 다음 층으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필터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 층으로 보내는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를 하고요. 가중치의 개수는 이제 필터 개수 곱하기 필터 너비. 이거는 뭐 아까 3 곱하기 3이었을 때 9개가 되는 거죠. 거기에 필터 높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필터의 개수. 가
까지 곱해가지고 이제 가중치의 개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합성 곱층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합성 곱층의 목표는 이제 중요한 특징을 추출하는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을 추출해가지고 그 다음 최적의 특징을 추출해서 그 다음 층으로 넘겨주는 것이 그 목표다. 이제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터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필터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가중치의 이제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제 가중치는 뭐 하는 거였어요? 가중치는 학습을 해야 되는 대상이죠. 미지수예요. 알지 못하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중치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학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더 적절한, 더 세밀한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필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합성 곱층을 통해서 여러 개의 이런 이제 특징들이 추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추출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너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미지가 7 곱하기 6이었는데 이게 7 곱하기 6 곱하기 3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합성 곱층을 한 번 더 적용을 한다. 그러면 또 이제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특징의 개수가 너무 늘어나서 학습이 잘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특징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풀링층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풀링층은 리사이즈 하는 거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은 뭐 서브샘플링 등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풀링층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맥스 풀링, 에버리지 풀링, 민 풀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풀링을 하느냐. 이제 고르긴 고르는데, 그냥 무시하고 한 개씩 띄어가지고 고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근처에 있는 것 중에서 뭐 최대값을 고를 것이냐, 최소값을 고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미지의 경우에 이제 맥스 풀링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징을 추출해 놓은 다음에 작은 값들을 무시를 하는 거거든요. 큰 값들만 남기는 거고요. 자, 이전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엣지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셨는데 그 엣지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특징을 추출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특징을 추출을 했습니다. 키워가지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는 책에 있는 이미지인데요. 네, 이렇게 특징을 추출했어요. 특징을 추출을 한 다음에 요거의 특징이 너무 크니까 요걸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 주변 픽셀들보다 지금 작은 값은 다 무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맥스 풀링이거든요. 보시면 중요한 정보는 무슨 색이에요? 지금 흰색이죠. 흰색이라는 거는 255에 가까운 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 보다 중요한 정보, 큰 정보는 놔두고 이제 작은 정보, 덜 중요한 정보는 작은 값들, 덜 중요한 정보는 이제 지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맥스 풀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것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면 풀링이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력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6 곱하기 6의 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입력받는 6 곱하기 6 크기의 이미지를 다시 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풀링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맥스 풀링, 민 풀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에버리지 풀링 등이 있죠. 이제 여기서 맥스 풀링이라고 하면 C00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A00, A01, A10, A11 이렇게 4개의 픽셀 값을 계산을 하고요. 살펴보고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C00의 값으로 삼습니다. 이제 합성곱 연산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합성곱 연산의 경우에는 곱해서 더하는 거고요. 맥스 풀링의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가장 큰 값을 취하게 됩니다. 민 풀링, 최소 풀링에 대해서의 경우에는 이제 4개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취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버리지 풀링의 경우에는 이 4개의 값들 중에 값들을 사용해서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그 평균 값이 C00의 값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윈도우를
이렇게 2 곱하기 2짜리 윈도우를 옆으로 쭉 이동을 시키면서 계산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옵션에 따라 가지고 여기 이 윈도우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작은 윈도우 있죠. 2 곱하기 2짜리 얘를 몇 칸씩 이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드가 2인 경우에 한 번에 2칸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00, 01, 10, 11을 가지고 C00을 만들고요. 그 다음 C01을 만들기 위해서 2칸을 이동을 해서 한 칸, 2칸을 이동을 점프를 한 다음에 A00, 02, 03, 12, 13 이렇게 4개의 픽셀 값을 가지고 C01의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C02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A04, 05, 14, 15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C03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더 값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미지의 너비가 원래 6이었는데 이게 3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스트라이드 크기를 1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라이드 크기가 1인 경우에는 여기서 한 칸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C01을 계산하기 위해서 01, 02, 11, 12의 값을 사용을 해서 C01을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지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 크기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스트라이드 1인 경우에는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동하는 요 윈도우, 서브 윈도우의 사이즈를 우리가 풀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 사이즈하고 스트라이드하고는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스트라이드가 1이면서 풀 사이즈가 3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지 크기는 줄어들지 않고요. 단지 계산을 할 때, 풀링을 하면서 특징들을 이제 압축을 시킬 때, 압축을 어떤 식으로 압축을 시키느냐. 압축을 시키는 크기가 압축을 시킬 때 고려하는 그 윈도우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풀 사이즈가 되고요. 그리고, 스트라이드의 경우에는 이제 이 특징들을 얼마나 감소시킬 것인가. 이 특징의 개수를 입력 이미지하고 동일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반으로 줄일 것인가, 3분의 1로 줄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풀 사이즈와 스트라이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차이를 이제 잘 모르고 코딩을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성곱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이 특징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합성곱층의 출력이 이제 보통 2차원이나 3차원의 이제 특징 데이터가 되는데요. 이제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제 3차원이 되겠죠. 필터 개수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3차원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3차원의 특징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완전 연결층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출력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완전 연결층으로 연결을 할 때, 이게 2차원, 3차원으로 돼 있으면 이게 연결이 조금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이제 플래튼 층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1차원으로 쭉 늘리는 층을 하나 넣게 됩니다. 그래서 1차원으로 쭉 늘려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풀링층에서 나온 결과가 3 곱하기 3짜리 3개의 필터 3개짜리 결과다 라고 하면은 총 몇 개가 되죠? 93, 27, 27개의 이제 노드가 아웃풋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웃풋을 플래튼층을 거쳐가지고 완전 연결층에 연결을 합니다. 합성곱층은 하나만 쓸 수도 있고요. 합성곱층을 2개 이상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성곱층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입력 받아가지고 합성곱층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링층 넣고, 플래튼층 넣고, 완전 연결층 넣어서 출력층 넣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합성곱층, 풀링층 한 다음에 요 플래튼층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합성곱층을 여러 개 이제 계속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곱층, 풀링층, 합성곱층, 풀링층 계속 반복을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특징들이 많이 추출이 됐어 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완전 연결층을 집어넣는 거죠. 자, 완전 연결층을 넣고 그 다음 출력층 넣고 최종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완전 연결층도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2개 이상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입력층, 출력층을 제가 따로 해놨는데 여기 이제 입력층하고 출력층은 이제 개념적으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냥 입력을 받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코드 구현에서 이것이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입력이 그대로 이제 합성곱층 첫 번째 층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입력층이라고 하는 별도의 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력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출력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기 개 고양이 어디가 불 들어오는가, 어느 값이 높은가 하는 부분이 출력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완전 연결층 지나면서 이제 최종적인 출력이 2개가 나오게 되고, 그 값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출력층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개념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편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추가해 놓은 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중에 이제 합성곱층하고 플랭층하고 다양하게 층들이 많이 이제 생겼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러분 완전 연결층 하나만 아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합성곱층도 나오고 플랭층도 나오고 플래튼층도 나왔어요.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나? 애매하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뭔가 정답은 없습니다.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도 이후의 수업에서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합성곱 네트워크에서 뭐 다양하게 우리가 조정을 가능할 수 있어요. 파라미터들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제 층을 몇 개를 쌓을 것인가, 그 다음에 안에 합성곱층 안에 우리 필터를 만들었는데 필터의 크기를 어떻게 할 건가. 아까 이제 3 곱하기 3짜리 필터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3 곱하기 3을 쓸 수도 있고 5 곱하기 5를 쓸 수도 있고 7 곱하기 7을 쓸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엄청 작게 1 곱하기 1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필터 개수 2개로 할 것인가, 3개로 할 것인가, 뭐 16개로 할 것인가, 64개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결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풀 사이즈, 그리고 스트라이드 또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연결층이 맨 마지막에 있는 완전 연결층의 경우에는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그 클래스의 개수가 이제 마지막 완전 연결층의 출력 개수가 되겠죠. 하지만 완전 연결층을 2개 이상 쌓는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있는 완전 연결층의 출력 노드의 수는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20개, 뭐 100개,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지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 데이터의 인식, 그리고 합성곱과 이미지, 합성곱층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셨고요. 잠깐 쉬셨다가 이제는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해서 숫자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